8조 원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5조 원 추가하겠습니다. 사양합니다. 그럼 1조 3천억 원은요? 팔지 않습니다. 그날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멈춰 세웠습니다. 불가능한 수치가 스크린을 채웠죠. 연산 속도 200%, 효율 230%, 발열은 절반이었습니다. 구글이 달려들었습니다. 메타가 손 내밀었어요. 우리 엔비디아도 무릎 꿇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보다 신념을 택했어요. 자본보다 철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직접 봐야 했으니까요. 대체 무엇이 이들을 움직이는지를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심장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요. 어디로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전부라고 믿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우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전혀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리처드 헤이든입니다. 엔비디아 본사 수석 엔지니어였죠. 2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났고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AI 반도체 구조를 연구했죠. 제 인생은 숫자였습니다. 데이터가 전부였어요. 감정보다 수치를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습니다. 커피 온도는 82도였죠. 모니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뉴스 피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1조 원대 인수 제한 거절. 처음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한국이 1조 원을 거절했다고요? 누가 믿겠습니까? 국뽕 기사겠거니 했습니다. 그냥 지나쳤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기사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오전 내내 피드에 떴습니다. 블룸버그였습니다. 로이터였어요. CNN까지 다뤘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죠. 왜 이 뉴스가 계속 뜨는 거지?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제임스였어요. 15년 경력의 선임 엔지니어였죠.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한국 기사 봤어요? 봤습니다. 믿어집니까? 아니요. 과장이겠죠. 그런데 제임스 표정이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회의래요. 무슨 회의요? CTO가 직접 소집했대요. 숨이 멎었습니다. CTO가 직접요? 최고 기술 책임자가 직접 회의를 소집한다는 겁니까? 20년 동안 단 3번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죠.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무거웠습니다. CTO가 있었습니다. 전략 책임자도 있었어요. 기술 총괄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라인업이었죠. CTO가 말했습니다. 다들 한국 기사 봤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1조 원을 거절했다는 그 회사 말입니다. 또 침묵이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퓨리오사 AI입니다. 퓨리오사 AI.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 회사라고요? 반도체 쪽이라는 겁니까? CTO가 화면을 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떴죠. 첫 장에 회사 로고가 있었습니다. 단순했어요. 하지만 뭔가 강렬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든 칩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성능 수치가 나왔어요.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죠. 연산 속도가 우리 칩보다 빨랐습니다. 전력 효율이 2배였어요. 발열은 절반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CTO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증 끝났습니다. 몇 차례요? 3번입니다. 3번이요? 그렇다면 오류가 아니라는 겁니까? 진짜 데이터라는 말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없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두가 그 수치를 응시했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CTO가 다시 말했습니다. 메타가 5조 원 제안했습니다. 구글이 8조 원 제안했어요. 우리도 1조 3천억 원 제안했습니다. 잠깐, 우리도요? 엔비디아도 제안했다는 겁니까? 그것도 1조가 넘는 금액을요? 그런데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전부요?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떤 회사가 1조 원을 거절합니까? 그것도 세계 최고 기업들의 제안을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하늘이었습니다. 언제나 같은 하늘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하늘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모니터만 응시했죠. 퓨리오사 AI를 검색했습니다.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창업 2022년이었습니다. 직원 87명이었죠.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회사가 세계를 흔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CTO였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레니게이드 보고서 마이너스 최고 기밀. 손이 떨렸습니다. 레니게이드요? 그게 칩 이름이었습니까? 파일을 열었습니다. 123페이지였어요. 전부 수치였습니다. 벤치마크 결과였죠. 첫 페이지를 봤습니다. 퓨리오사 AI 레니게이드 마이너스 성능 검증 최종 보고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연산 효율이 213%였습니다. 우리 최신 칩 대비였죠. 속도는 185%였어요. 전력 소비는 절반이었습니다. 발열은 마이너스 48%였죠. 말도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에 어긋납니다. 불가능한 수치예요. 오류가 틀림없었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검증 과정이 나왔어요. 1차 검증, 2차 검증, 3차 검증까지 있었습니다. 5차 범위가 적혀 있었죠. 5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5%. 0%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5차가 없다는 겁니까? 완벽한 데이터라는 말입니까?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그래프가 나왔어요. 우리 칩과 레니게이드의 비교 곡선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슷했죠. 그런데 10초 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초 후엔 격차가 확연했어요. 30초 후엔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완패였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CTO였죠. 보고서 봤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아니요. 저도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똑같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세계 최고라고 믿었죠. 엔비디아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어요. 오후였습니다. 다시 회의가 소집됐죠. 이번엔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전략팀 전체가 모였어요. 마케팅 팀장도 있었습니다. 재무 책임자까지 왔죠. CTO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어요. 글로벌 인수 제한 현황. 메타 마이너스 5조 원, 구글 마이너스 8조 원, 엔비디아 마이너스 1조 3천억 원, 애플 마이너스 6조 원. 모두 거절이었습니다. 빨간 X 표시가 줄줄이 박혀 있었죠. 도대체 왜 팔지 않는 겁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왜 안 팔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CTO가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이유를 밝히지 않았어요. 협상 여지는요?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생각에 잠겼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죠.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제임스가 옆으로 왔습니다. 리처드, 괜찮습니까?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저는 처음입니다. 뭐가요? 이렇게 무력한 건요. 제임스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창가에 섰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보였죠. 구글 본사가 보였습니다. 애플 캠퍼스도 보였어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어떻게 한국을 따라잡을까? 손에 든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차세대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입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20년 커리어가 흔들렸어요. 제가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만 봤죠. 수치만 응시했습니다. 213%, 185%, 마이너스 48%. 숫자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보고서를 100번도 넘게 읽었어요. 수치를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읽을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어요. 혁명이었습니다. 아침 회의였습니다. 부사장이 들어왔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퓨리오 사건은 이것으로 종료합니다. 예?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종료라니요? 더 이상 추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일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부사장님, 명령입니다. 부사장이 나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제임스가 쳐다봤습니다. 리처드, 조용히 하세요. 이건 도망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임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본사가 겁먹었다는 걸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했죠. 서울 직항 항공편.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회사 명령을 어기는 겁니까?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봐야 했어요. 항공편이 떴습니다. 이틀 후 출발이었죠. 좌석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커서를 올렸어요. 클릭했습니다. 예약 완료. 숨을 내쉬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됐어요. 이제 가야 합니다. 서울로 가야 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사장 사무실로 갔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부사장이 쳐다봤죠. 무슨 일입니까? 휴가를 내려고 합니다. 휴가요? 지금요? 네. 부사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눈치챈 표정이었어요. 어디 가십니까? 개인적인 일입니다. 리처드, 당신 설마. 일주일이면 됩니다. 한국 가는 겁니까? 침묵했습니다.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죠. 미쳤습니까? 회사 명령을 어기려고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진실을요. 부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지세요.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인천행 게이트 앞에 섰어요. 탑승권을 꺼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줄을 섰어요. 한 걸음씩 앞으로 갔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았죠. 창가였습니다.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보였죠. 제가 20년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제 인생 전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래가 안 보였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레니게이드 보고서였습니다. 다시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의미가 보였어요. 213%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밤샘이었어요. 누군가의 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신념이었죠. 1조 원 거절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부심이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태평양이 보였어요. 끝없는 바다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을 보러 가는 걸까? 아니면 신념을 보러 가는 걸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어요.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죠. 불빛이 많았습니다. 빽빽했어요. 그런데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죠. 이 도시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속삭였습니다. 비행기가 내려갔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어요. 덜컹거렸습니다. 멈췄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짐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공항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공기였어요. 달랐습니다. 실리콘밸리보다 무거웠죠. 아니, 단단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느껴졌어요. 이곳은 멈추지 않는 도시다.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보여줬어요. 퓨리오사 AI 본사였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판교입니까?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빌딩이 지나갔습니다. 간판이 지나갔죠. 한글이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이 도시는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10층 남짓한 건물이었습니다. 크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벽이었죠. 옥상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퓨리오사인가? 의아했습니다. 너무 소박했어요. 1조 원을 거절한 회사 맞습니까?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이었어요. 로비가 보였습니다. 대리석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있었습니다. 벽이었습니다. 정면 벽이었죠. 콘크리트 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NOTFORSALE. 팔지 않는다. 글자가 컸습니다. 깊게 파여 있었어요.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들은 진심이었구나. 속삭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요. 그냥 방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없이는 어렵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무작정 온 제가 이상했죠. 저는 엔비디아에서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전화를 들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5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였죠.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지만 결연했어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승호입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박승호요? 대표입니까? 리처드 헤이든입니다. 악수했습니다. 손이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단단했죠. 엔비디아에서 오셨다고요? 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뭘요? 진실을요. 박승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올라오시겠습니까? 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레니게이드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100번도 넘게 봤습니다. 믿어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오신 겁니까? 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7층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였습니다. 조용했어요. 그런데 느껴졌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쪽입니다. 박승호를 따라갔습니다. 유리문을 지났어요. 연구소였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87명이라고 했죠. 모두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들렸죠. 냉각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일정한 진동이었어요. 그리고 정적이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집중이었습니다. 이건 연구소가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전장이다. 박승호가 말했습니다. 우린 팔지 않습니다. 돌아봤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왜요? 팔면 끝이니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이 상품이 되는 순간 의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1조 원입니다. 돈보다 큰 게 있습니다. 뭡니까? 신념입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념이요? 기술 회사가 신념을 말합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빌딩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죠. 이상주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박승호가 대답했습니다. 기준입니다. 기준이요? 다시 연구소를 봤습니다. 엔지니어들이 보였어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집중하고 있었죠. 그들의 침묵 속에서 들었습니다. 소음이었습니다. 돈이 아닌 신념이 내는 소리였어요. 저는 20년을 숫자로 살았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숫자가 아니라 철학이 보입니다. 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역사를 만듭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건물에서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박승호가 말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끝에 문이 있었어요. 카드를 댔습니다. 삐 소리가 났죠. 문이 열렸습니다. 실험실이었습니다. 온도가 낮았습니다. 추웠어요. 서버렉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붉은 LED가 깜빡이고 있었죠. 냉각팬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이곳입니다. 박승호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갔어요. 중앙에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2개의 시스템이 놓여 있었죠.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당신네 H백입니다. 엔비디아 최신 칩이었습니다.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칩이었어요. 오른쪽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레니게이드입니다. 숨을 멈췄습니다. 작았습니다. H백보다 작았어요. 검은색이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이었죠. 이게 전부입니까? 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작은 칩이 세상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까? 테스트해 보시겠습니까? 네. 박승호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모니터 2개가 켜졌어요. 왼쪽은 H백, 오른쪽은 레니게이드였습니다. 같은 작업을 돌리겠습니다. 어떤 작업입니까? 딥러닝 이미지 프로세싱입니다. 천만장입니다.
천만장이요? 무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슷했습니다. 둘 다 빠르게 올라갔죠. 보십시오. 박승호가 말했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숫자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레니게이드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20초가 지났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확연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H백은 30%였습니다. 레니게이드는 60%였어요. 말도 안 돼. 중얼거렸습니다. 전력을 보십시오. 박승호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전력 소비량이 표시되고 있었죠. H백 -350W, 레니게이드 -170W. 절반이었습니다. 정확히 절반이었어요. 발열을 보십시오. 온도 센서를 가리켰습니다. H백 -82도, 레니게이드 -45도. 식은땀이 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H백이 60%에 도달했을 때 레니게이드는 98%였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레니게이드가 완료됐습니다. 100%였어요. H백은 여전히 75%였습니다.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류입니까? 박승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키보드를 당겼습니다. 테스트 조건을 바꿨습니다. 이미지 수를 늘렸어요. 2천만 장으로 올렸습니다. 복잡도를 높였죠. 최대 난이도로 설정했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빨랐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레니게이드가 압도했습니다. 속도도 빨랐어요. 전력도 적었습니다. 발열도 낮았죠. 이건 현실입니까? 물었습니다. 네. 박승호가 대답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로 물러났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어떻게 만든 겁니까? 밤샘입니다. 그게 답입니까? 우린 6개월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왜요? 믿었으니까요. 뭘 믿었습니까? 이게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린 자본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박승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념으로 움직입니다. 레니게이드를 다시 봤습니다. 작은 칩이었어요. 그런데 거대했습니다. 기술은 파는 게 아닙니다. 박승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언어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기술을 상품으로 봤어요. 숫자로 봤습니다. 돈으로 봤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기술은 언어였습니다. 신념의 언어였어요. 저는 봤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혁명을요. 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아십니까? 네. 우리가 왜 팔지 않는지요? 네. 팔면 안 됐습니다. 팔 수 없었어요. 이건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180%, 213%, 마이너스 48%. 이 숫자들이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데이터가 완벽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완벽함이 오히려 공포였어요. 왜 공포였습니까? 제 경력을 부정했으니까요. 박승호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부정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진화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불빛이었어요. 이 도시가 미래를 만들고 있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도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고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승호와 마주 앉았어요. 테이블 사이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왜 팔지 않았습니까?
박승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팔면 끝이니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이 상품이 되는 순간 우리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조 원입니다. 회사가 100개는 세울 수 있는 돈이었죠. 우린 쉽지 않았습니다. 박승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2023년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전부 손을 뗐어요. 왜요? 수익이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했죠. 그래서요? 파산 직전까지 갔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파산이요? 6개월을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전 직원이요? 네. 87명 전원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요. 왜입니까? 믿었으니까요. 뭘 믿었습니까? 박승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강렬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떻게 버텼습니까? 라면 먹었습니다. 집에서 김밥 싸왔어요. 밤샘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어요. 즐거웠다고요? 우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역사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박승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땅도 작아요. 석유도 없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건 사람뿐입니다. 사람이요? 네. 그래서 우린 기술에 목숨 겁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제 심장이었어요. 우린 기술로 역사에 남고 싶었습니다. 역사예요?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술은 남아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보였어요.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꿈이 있었죠. 우리가 만든 칩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박승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돈이 아니라 변화예요. 그래서 팔지 않은 겁니까? 네. 1조 원을 거절한 겁니까? 네. 미친 짓 아닙니까? 박승호가 웃었습니다. 미쳤죠. 하지만 우린 이 미친 짓을 믿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저는 20년을 돈으로 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기술은 상품이라고 믿었어요. 팔아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틀렸습니까? 네. 이제 아십니까? 네. 박승호가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불빛들이 보입니까? 네. 저건 광고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신념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원이 없어서 더 열심히 삽니다. 압니다. 땅이 작아서 더 크게 꿈꿉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칩이 아닙니다. 박승호가 돌아봤습니다. 철학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나란히 섰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끝없는 불빛이었죠. 빌딩이 솟아 있었습니다. 강이 흘렀어요. 아름답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의 빛은 전기가 아니라 의지로 켜진 겁니다. 박승호가 말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고백했습니다. 20년을 잘못 살았어요.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당신은 이제 맞게 살면 됩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승호를 봤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두렵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두렵죠. 시계를 봤습니다.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숙소입니다. 내일 또 오시겠습니까? 멈췄습니다. 생각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시네요. 혼란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였어요. 차가웠습니다. 상쾌했죠.
걸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걸었어요. 불빛을 봤습니다. 빌딩을 봤어요. 사람들을 봤습니다. 이 나라는 작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꿈은 거대하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불빛이 너무 밝았죠. 그들은 돈을 버린 게 아니다. 속삭였습니다. 의미를 택한 거다.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가 아니다. 눈을 떴습니다. 나는 이제 뭐지?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곧 알게 될 거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울에 머물렀어요. 퓨리오사를 매일 찾아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을 봤죠.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기술이 무엇인지를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승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공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언제요? 이틀 후입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디서요? 코엑스입니다. 세계 언론을 부를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 언론이요? 당신도 오십시오. 제가요? 네.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엔비디아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부사장이었습니다. 리처드, 어디 있습니까? 서울입니다. 아직도 거기 있습니까? 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퓨리오사가 공개 테스트를 한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단이 갑니다. 당신도 합류하십시오. 무슨 자격으로요? 기술 자문입니다. 멈췄습니다. 기술 자문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는 누구 편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코엑스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수백 대였죠. 기자들이 넘쳤습니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컨퍼런스홀이었어요. 1000명은 앉을 것 같았습니다. 무대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이 컸어요. 중앙에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대표단을 찾았습니다. CTO가 있었어요. 부사장도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CTO가 말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까? 모르겠습니다. CTO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당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예.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엔비디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글 임원들이 보였습니다. 메타팀도 있었어요. 애플 대표도 왔습니다. 세계 빅테크가 전부 모였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불이 켜졌어요. 박승호가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박승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퓨리오사 AI 대표 박승호입니다.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큰 글씨가 떴어요. 레니게이드 라이브 테스트. 우린 경쟁이 아니라 증명을 하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대 위 테이블로 갔습니다. 두 시스템이 놓여 있었어요. 왼쪽은 엔비디아 H100입니다. CTO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른쪽은 레니게이드입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내가 고요했어요. 같은 작업을 돌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보여드립니다. 모니터 두 개가 스크린에 비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 심장이 뛰었습니다. 2. 손에 땀이 났어요. 1. 숨을 멈췄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두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비슷했습니다. H100도 빨랐죠. 레니게이드도 빨랐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비슷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초가 지났습니다. 레니게이드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H백 마이너스 25%, 레니게이드 마이너스 43%.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40초가 지났습니다. H백 마이너스 30%, 레니게이드 마이너스 61%.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50초가 지났습니다. H백 마이너스 35%, 레니게이드 마이너스 82%. 구글 임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레니게이드가 완료됐습니다. 100%였어요. H백은 48%였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승호가 말했습니다. 전력 소비를 보십시오. 스크린에 수치가 떴습니다. H백 마이너스 360W, 레니게이드 마이너스 165W. 절반도 안 됐습니다. 발열을 보십시오. H백 마이너스 85도, 레니게이드 마이너스 42도.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함성이 났습니다. 엔비디아 부사장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조작일 수 없다. CTO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승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팔지 않았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대신 믿었습니다. 기술은 돈이 아니라 신념이라고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장내가 들끓었어요.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박승호를 향했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CTO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패입니다.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였습니다. 조용했죠. 벽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뀐다.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였어요.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믿을 수 없습니다. 저도요. 돌아오십시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뉴스가 터졌어요. 전 세계 언론이 다뤘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엔비디아 성능 압도, 퓨리오사, AI, 역사적 전환점. 실리콘밸리의 패배, 서울의 승리. 블룸버그였습니다. 로이터였어요. CNN까지 긴급 속보를 띄웠습니다. 퓨리오사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하루 만에 300% 올랐어요. 그런데 박승호는 팔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팔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건 자본이 아닌 자존의 문제니까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본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복귀 명령입니다. 언제요? 당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들렸습니다. 마음속에서요. 남아라. 퓨리오사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박승호가 있었습니다. 왔습니까? 네. 축하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럼요. 남고 싶습니다. 박승호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남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는요? 그만두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박승호가 웃었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환영합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어요. 단단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우리 사람입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본사에 사직서를 보냈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짧게 썼습니다. 20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길을 갑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CTO였죠. 잘 가십시오.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었어요. 물이 흘렀습니다. 끝없이 흘렀죠. 나는 이제 서울의 엔지니어다. 중얼거렸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였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신념으로 움직이는 기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년을 숫자로 살았습니다. 데이터를 믿었죠.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그런 게 엔지니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신념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 철학이에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꿈을 꾸는 법을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한강 위로 붉은 빛이 퍼졌어요. 유리창에 반사됐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도시가 세상을 바꿨다.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도 바뀌었다. 박승호가 옆으로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글 쓰고 있었습니까? 네. 무슨 글입니까? 증언입니다. 무엇에 대한요? 신념에 대한 증언이요. 박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세상이 이제 우릴 주목합니다. 박승호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설렙니다. 박승호가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CNN 헤드라인이 떴어요. 세계는 지금 K-필로소피를 공부한다. 미소 지었습니다. 연구소로 들어갔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코드를 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설렘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신념으로 움직인다.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기술의 심장은 이제 서울에 있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왔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